좀티엔 미슐랭 맛집 한번 가봐야죠. 보시면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게요리로 유명한 통파통펄이랑 기대된다. 사실 여기 미슐랭인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머리 통째로. 사와디카. 지금은 아침 8시입니다. 아침부터 어딜 가느냐? 좀티엔 왔으니까 또 좀티엔 미슐랭 맛집 한번 가봐야죠.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오픈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픈런을 하냐면 점심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최대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 앞에서 봐요. 저는 도착했습니다. 요 보이는 라보이 프리미엄 비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픈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라보이 프리미엄 비프 식당이라는 곳이고요. 미슐랭 빅그루밍으로 선정된, 보니까 미슐랭 2025년 선정된 곳이네요. 소고기 국수를 전문점으로 하는 곳이고요. 맛집으로 유명한 집인 것 같습니다, 요즘. 월요일, 여기는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하는 곳이고요. 저는 2개를 시켰는데 사실 요 소고기 국수 하나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시켜본 거거든요. 부채살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뜨거운 국물이거든요. 이걸 여기에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건데 국물 자체는 굉장히 맑거든요. 이게 여기 액션캠에는 좀 이게 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되게 맑은 국물이에요. 여기는요, 한국 분들한테는 완전 입맛에 맞는. 이거는 소고기 묵국이래요. 완전.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이거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걸 모르겠네. 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샤브샤브 느낌으로다가 먹는 겁니다. 이것도 국물이 굉장히 투명하죠? 저는 에그누들로 주문을 했고요. 저야 뭐 에그누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면 종류가 한 4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되게 그 넓적 당면 같은 거, 굵은 면 있고 얇은 면, 중간면, 에그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도 굉장히 실하게 들어있네요. 아침부터 소고기로. 유튜버의 삶이랑 이렇게 살짝 데쳐서 조금 더 데쳐서 이건 먹을게요. 면부터.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 쌀국수가 굉장히 진한 소고기 볶음 맛이 나잖아요.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완전 진한 소고기 볶음은 아니고 조금 옅은 소고기 볶음. 그래서 되게 부담 없어요.
이것도 해장용이네요.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도가니도 들어있어요. 도가니. 여기에 부위가 여러 부위가 들어있거든요. 양지도 있고요. 이거는 약간 무설 같은데? 아닌가? 그냥 뭐 등심, 갈비살 뭐 이렇게 여러 부위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129바트였나? 이게 300바트, 129바트. 고급지다, 고급점. 우돈타니의 마담바테가 약간 퓨전의 그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완전 아시아, 동양식. 부채살도 한번. 맛있습니다, 맛있어. 에휴, 맛있어. 국물은 똑같은 국물이네요. 국물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 옅은 소고기 묵국에 향신료 같은 맛이 살짝 있거든요. 향신료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왜 있잖아요, 한방 약초 같은 맛? 약초 같은 맛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는 지금 야외에서 먹고 있는데 안에 실내도 있어요. 실내에서 드세요. 덥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차랑 오토바이랑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마 먼지가 이쪽으로 다 오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완자가 진짜 맛있네. 와. 이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해. 약간 소시지 같은, 육포 같은? 소고기 육포 같은 맛이 나네. 이거 이쪽으로 그냥 다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먹을 이유가 없어. 거의 그냥 고기를 추가한 느낌이에요. 아, 고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요거 우설 한번 먹어볼게요. 우설이 또 잘못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날 수 있는 부위거든요, 이게. 와, 우유 맛이 난다. 우유 맛. 엄청 포슬포슬해요. 그냥 깔끔한 국물을 먹었으니까 고춧가루 추가해서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추가해서 이제 얼큰하게 먹겠습니다. 도가니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약간 찐득한 젤리 같은. 그리고 양지 부위도 먹겠습니다. 양지. 쫄깃쫄깃해요. 이 부채살은 고기 육향이 강하진 않지만 얇아가지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먹거나 아니면 이거 300바트짜리에다가 그냥 면사리만 추가해서 여기다 면 넣어서 먹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한국인은 국물이 좀 얼큰해야 먹는 맛이 있지. 완자 진짜 너무 맛있어. 솔직히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딴 것도 맛있는데 엄청 특별하게 여기가 와 너무 맛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소고기 완자만큼은 제가 먹어본 완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 비프 누들을 먹든 부채살 요거를 드시든 간에 이 소고기 완자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추가해서 드세요. 되게 육포 같은 맛이 나면서 후추향이 꽤 강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 조화가 너무 좋아. 조화가 너무 좋아. 말하면서 먹는데도 17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땀 좀 닦자. 여러분 태국 오실 때는
세븐일레븐에서 이 물티슈 사는 거는 필수입니다. 근데 몇 개 써봤는데 태국계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멀리서 파타야에서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뭐 좀티엔 어디 근처에서 이 라보이 프리미엄 비프가 좀 가깝다. 지도에서 봤는데 가깝다. 걸어서 20분 안쪽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와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고 싶은데 오전 9시부터 고기를 때렸더니 국물은 좀 남길게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티엔 근처로 오신다. 좀티엔은 오신다. 그러면 라보이 식당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장이 필요하신 분 무조건 여기 오세요. 그냥.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요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태국 친구가 여기 좀티엔에 아주 굉장한 피자 맛집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줘서 마침 또 숙소에서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걸어서 그래서 거길 가보려고 합니다. 네, 거기가 이탈리안 식당인데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가격 따지면서 먹기는 좀 그렇죠. 대략 예상컨대 1000바트를 넘지 않을까. 한 45,000원이 넘는 거죠. 한 끼에 45,000원 태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안 식당으로 가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태국 친구가 여기 가보라 그래서 맛있다고 해서 피자가 땡기기도 하고 가보겠습니다. 사디카. 보시면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200바트 후반에서 먹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먹어볼 겁니다. 요건데 520바트거든요. 그러면 서울 피자 브랜드 없는 그런 피자랑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랑 한 2개 정도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해서 이 목소리를 크게 못하겠네. 저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밖에서 먹을 거 그래요. 근데 제가 밖에서 먹어봤잖아요. 밖에는 너무 더워. 피자랑 새우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콧다오 갔을 때 그리고 bombe이 토닉 생새우회랑 피자랑 bombe이 토닉을 한 잔 시켰어요. 근데 엄청 큰 잔에다 주네. 혼자 너무 분위기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bombe이 토닉 확실히 맛있게 잘 타주네요. 음식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피자가 나왔거든요.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돼지고기 햄하고 바지하고 토마토 베이스거든요. 이게 2만 후반대, 한국으로 같으면 3만 원 후반대가 되지 않나.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이런 걸 주지? 여기 위에 햄하고 되게 얇은 햄에 크림치즈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요. 밑에 도우가 상당히 얇아요. 도우가 엄청 얇습니다. 보시면 거의 도우가 없다시피 할 정도. 근데 화덕에서 본 거라서 빵이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얇고. 햄이 얇은데도 향이 굉장히 있네요.
뭔가 약간 씁쓸한데 바질향 같은 거 나면서 고추향도 나는 게 여기 끝에 도우도 거의 짭으로 치면 없는 수준이거든요. 빵이 엄청 고소합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만 알 텐데 옛날에는 호떡을 화덕에서 구웠거든요. 그러면은 화덕에서 구운 빵이 굉장히 바삭하면서 촉촉하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탄맛이 나면서 그런 맛이 있는데 이렇게 새우도 나왔어요. 이거는 예전에 섬에서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 일단 먹어볼까요? 오랜만에. 근데 여기도 굉장히 새우 씨알이 크네요. 보시면 이렇게 새우도 나왔고요. 요거 이제 생새우 회에다가 마늘하고 고추랑 요거 바질 하나 올려서 허브다 이거. 허브 하나 올리고 요 시푸드 소스 한번 싹 발라가지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태국 오시면 이거랑 꼭 한 번 드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소주 한 잔인데 아니 여기 피자가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요. 햄이 참 신기한 맛이 나요. 식감은 바다랑이 뼈 같은 느낌인데 되게 향이 셉니다. 이탈리아는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 맛이 난다. 도우가 진짜 맛있네. 이게 엄청 얇고 그래가지고 먹는데 부담이 있네. 솔직히 돈이 남지 않네 이거. 고추를 좀 뿌려 먹어볼까요? 새우 먼저 먹을게요. 새우 신선할 때 먼저 먹어야지. 새우 너무 맛있네. 새우에도 후추 살짝 뿌려보면 맛있거든요. 새우가 싱싱해서 살이 엄청 탱글탱글합니다. 바닷가라던가 진짜 살이 엄청 탱글탱글하고 시커먼데 여기는 일단 피자가 하나도 안 느끼하네. 내가 봤을 때 이 하얀 게 크림치즈 같고 보시면 이렇게 퍼뭇퍼뭇하게 뭐가 베이징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확실히 후추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점심은 태국 친구가 추천해준 피자집에 와봤고요. 피자집이라기보다는 사실 이탈리안 음식점에 가까운데 메뉴가 진짜 많거든요. 파스타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걸 다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피자만 먹어봤는데 다른 것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좀텐에 계시다면 피자 땡길 때, 파스타 땡길 때 이럴 때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저 다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네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 980바트 나왔거든요. 980바트면 1000바트가 안 되니까 뭐 한 4만원에 먹은 거 같은데, 사실 파스타도 하나 먹을까 싶었는데 파스타까지 먹었으면 너무 배불렀어. 좀 피자 맛있네요. 잘 먹고 갑니다. 여기 뭐였죠? 프랭키스 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바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꽤나 투명해. 뭐지? 그냥 여기서 수영할까 나도? 괜찮은데? 사와디카. 오늘은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뭐 미슐랭 맛집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태국에 쭉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푸파퐁 커리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 한 번은 먹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찾아보니까 여기에 게 요리로, 물론 바다에 사는 개입니다. 게 요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푸파퐁 커리랑 다른 거 몇 개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곳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푸펜이라는 이 파란색 거대한 개가 있는, 누가 봐도 여기는 그냥 개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집이잖아요.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문을 했고요. 여기는 점심시간보다 저녁시간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더울 줄 알았는데 땀을 흘릴 생각으로 왔는데 여기는 시원하네. 바람이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가? 일단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내가 굉장히 넓네요. 푸파퐁 커리랑 그냥 계란볶음밥, 볶음밥도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어차피 이거 나오니까 기본으로 그냥 스몰 사이즈거든요. 사이즈별로 또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인데도 양이 이렇게 크지가 않네요. 푸파퐁 커리랑 제가 그 오징어 먹물로 이렇게 비빈 오징어 있거든요. 그거랑 굴전 4개나 시켰어요. 온 김에 먹어봐야 되니까. 갈 때는 걸어갈까? 배부르니까. 근데 걸어가면 한 30분, 40분 걸릴 것 같아. 요거랑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그냥 맨밥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기본 계란볶음밥도 약간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확실히 태국살은 볶음밥 전용입니다. 보시면 그냥 이렇게 노랗게 잘 돼 있죠.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솔직히 좀 맛있어요. 그리고 푸파퐁 커리 색깔이 아주 괜찮아요. 라임 한번 뿌리고 고추 식초, 이 고추 식초를 뿌려 먹어야 또 한번 비벼 먹어볼게요. 기대된다. 게살이 이렇게 덜어서 싹싹 비벼 먹는 거죠. 맛있겠다 이거.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사실 여기 미슐랭인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이래서 푸파퐁 커리 먹는구나. 친구님들, 저는 왜 이걸 이제서야 먹은 건가요?
갑자기 소주가 확 땡기네요. 소주 있나 물어봐야겠다. Do you have 소주? 프레시. 이게 웬일이야. 소주 프레시를 팔어. 여기는 저녁에 왔어야 돼. 확실히 왜 사람들이 저녁에 오는지 알겠어. 이제 게살이 보시면 엄청난 거. 그냥 막 부숴 먹는 게 아니라 게살이 그냥 통째로 맛있어. 이거 오징어 먹물로 오징어 이렇게 무침 먹을래? 그리고 이쪽에는 굴전이 있습니다. 여기 굴전, 오징어, 뽀뽀뽀거리. 이렇게 혼자 많이 먹어도 되나 싶긴 한데 온 김에 다 먹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몰랐는데 건배도 그냥 프레시가 있네요. 이렇게 오징어 목물에 구운 오징어를 묻혀가지고 굴전. 굴전도 비주얼이 상당하네. 와, 이 안에 굴하고 숙주가 이렇게 뭐야 장난 아닌데? 이게 계란으로 한 거구나. 이게 튀김 반죽하고 계란하고 좀 이렇게 섞은 거 같아. 계란만 하면 이렇게 쫀쫀함이 나올 수가 없다. 소스 찍어가지고 따봉! 굴전 대박이야. 이게요, 계란 약간 뭐라 그러지? 찹쌀 전분 같은 거랑 섞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반죽이 약간 물른 듯 쫀쫀한 느낌이 있거든요. 까만 오징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나 입 괜찮나? 이빨 다 까매지는 거 아니야? 이게 구운 오징어가 아니고 삶은 오징어에다가 먹물을 묻힌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먹물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소해요. 그리고 오징어가 엄청 통통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소주 한 모금 빨겠습니다. 근데 이거 건배 프레쉬가 뭐지? 참이슬 프레쉬랑은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뭔가 그래도 약간 단맛이 있는데 머리 통째로. 근데 굴전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먹으면서 소주 안 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유죄야. 굴전 미쳤다 이거. 야, 이번 여행은 약간 맛집 포커스를 잡은 건 잘한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진짜 계속 맛소리밖에 안 나온다.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맛있어요. 카레향이 막 강하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게살 맛도 느껴지면서 카레 맛도 느껴지고
이제서야 먹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오징어 먹물도 임팩트가 있는데 팝콘콜이랑 불전이 임팩트가 너무 세요. 진짜 맛있어. 여기가 사람이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기사님들도 포펜 하니까 다 알아두시더라고요. 사람도 엄청 많고. 저는 여기서 밥을 좀 이제 즐기겠습니다. 여기 소주 한잔 하기 너무 좋고요. 점심보다는 저녁에 와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 바다 쪽으로 앉아서 저녁에 한 노을 질 때 석양 보면서 시푸드 딱 즐길 수 있는 이게 딱 좋을 것 같네요. 석양지. 종체인이나 파타야 쪽 오시면은 여기는 파타야에 계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포펜 레스토랑은 정말 강추해요. 파타야 쪽 오신다면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된다. 저는 좀 즐기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생각날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점심을 잘 먹었고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총 해서 소주, 코코넛 주스, 그 다음에 음식 3개, 음식 3개였나? 4개였나? 총 6개를 시켜 먹고 1300바트 나왔습니다. 제가 태우고 가서 한 끼에 이 정도 돈을 태워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꽤나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별로 돈이 아깝지는 않네요. 파타야에 오신다면은 여기 푸펜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버크캅. 아무리 봐도 여기는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바다의 신비로움이란. 여기서 또 뜻하지 않게 친구를 또 만들게 됐는데, like a blizzard. Everybody wanna know, looking on play the road. 태국의 술게임입니다. 얘네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저 뜨거운 거 진짜 잘 먹거든요?